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매경 테스트 적중 예상 문제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실전에 가까운 제6장 경기 변동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실전 문제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신문 기사를 보고 우리가 배웠던 이론을 적용하는 문제가 약간 그래도 난이도 있고 자주 출제가 되니까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신문 기사를 읽고 보기에서 옳은 설명을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신문기사 내용을 볼게요. 최근에 주가가 상승하고 환율이 하락, 안정되는 등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일부 경기 지표도 개선 조짐을 보이면서 경기 바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0여 년 동안 자본주의 경제는 꾸준히 성장하면서도 순환을 거듭해 왔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경기 순환에 대해서 어떤 외부적인 충격 요인들을 발생하고 이러한 충격에 대한 경제 주체들의 반응 과정에서 경기 순환이라는 사이클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설명 중 이 외부적인 충격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시경제 모형은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수평축에 국민소득이 있죠. Y. GDP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직축에는 뭐가 있습니까? PPP, 물가,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변수가 여기에 이렇게 오게 됩니다. 여기 국민소득이 커지느냐 작아지느냐는 여기에 관련된 게 실업률이 여기 관련된 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랬을 때 총 공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총 수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을 같이 고려해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경기 변동을 촉발시키는 어떤 외부적인 충격을 받는데 그 충격이 민간 기업의 투자 지출의 변화에 의한 기업들이 미래가 불안함과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길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업이 애니멀 스피릿이죠. 야성적 충동이 줄어드는 거와 투자를 감소시킵니다. 투자가 위축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CIG 거기에 해당하는 변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총수요에 해당하는 게 CIG 그 다음에 순수출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업의 투자가 감소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렇죠. 총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서 위축이 됩니다. 그러면 국민소득 줄어들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수요 측면의 충격이다. 오케이, 맞습니다. 다음에 4번. 경기 변동을 촉발시키는 외부적인 충격인데요. 통화량의 변화와 같은 화폐적 충격이다. 맞습니다. 진짜 대공황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또 역시 불길한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은행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아니, 내가 지금 돈을 빌려줬다가 제가 경기가 안 좋거나 자영업자인데 음식을 하거나 기업을 하는데 망했어. 그래서 파산이 됐어. 돈을 못 받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잖아. 그렇게 되면 은행이 돈을 못 받으면 날아가게 되는 거니까 안 되겠다. 제가 조금이라도 덜 망하기 전에 돈을 다 회수해야겠다. 그래서 은행 같은 데가 돈 빌려준 것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돈을 회수하게 되는 그러한 충격을요 우리가 화폐적 충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결과 총수요는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게. 자, 이것도 화폐적 충격, 여기 나와 있는 실물적인 투자 감소 다 총수요를 위축시킵니다. 다음 세 번째. 경기 변동을 촉발시키는 어떠한 외부적인 충격에서는요. 불완전 정보에 근거한 기대 형성이다. 이것도 맞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미래가 불안해. 그랬을 때 우리가 미래를 정확하게 내다보는 전시안이 있거나 점쟁이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될지 다 알면은 뭐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면 되지. 근데 보통 미래가 불안하면 소비자들이나 기업이나 모든 경제 거래 주체들이 움츠려들어요. 그 결과 그 기대에 반영해 가지고 경제 침체가 진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오케이 될 것 같고요. 자,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가나는 이제 총 수요 충격에 가깝고요. 여기 다는 이제 사람들의 노동시장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총 공급 충격이 좀 가까워요. 그것까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라번. 경기 변동을 촉발시키는 외부적인 충격은 기술이라든가 생산성의 변화에 의거한 공급 측면의 충격이다. 맞죠? 우리가 기술 진보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한번 볼까요? 기술 진보가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새로운 생산성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생산성이 향상됐어요. 자, 이런 생산성이 향상되면 AS 곡선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우측으로 이동한다고. 그래가지고 공급 측면의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기술 진보로 인해서 생산성이 향상되면은 AS가 우측, 이게 하방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하방으로 네, 이동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답은 그냥 뭐 가볍게 가나다라 다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 한번 볼게요. 다음 보기에서 경기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가번. 경기 변동은 불규칙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우며 그렇죠. 여러분 경기 변동이 예측 가능성이 있고 뭔가 우리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면요. 다 거기에 맞춰서 대비하게.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요. 각각의 국면이 또 주기와 진폭이 또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비대칭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 변동 주가도 마찬가지야. 얘가 호황이 됐다가 불황이 됐다가 뭐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뭐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업앤다운은 있는데 어떤 추세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야 언제 올라가고 언제 떨어질지 한번 예상을 해보자.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은 여기서 올라가다 계속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고 그걸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투자할 때도 불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폭도 달라요. 주기도 다르고 주기라는 게 뭐야? 호황과 불황이 이렇게 반복되는 여기 보시면 호황에서 정점에서 이렇게 같은 정점으로 가게 되는 요게 이제 하나의 피어리어드라고 하는 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저점에서 저점까지가 주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위에 요걸 바로 우리가 진폭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매끄럽게 이렇게 되면 우리가 다 거기에 대비하는데 현실에서는 그걸 잘 모르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나번 볼게요. 대부분의 거시경제활동 변수들에 해당하는 소비, 투자, 생산, 고용, 실업이 같이 움직이는 공행성을 보인다. 같이 움직인다는 것은요. 경제가 좋아질 때, 경제가 호황이 되면 소비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그렇죠. 투자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생산은 올라가요. 고용도 올라가요. 실업은 반대가 되잖아. 경제가 호황이면 실업률은 오히려 떨어진다고. 얘는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같이 움직이긴 하는데 얘는 수능적이고 프로시클리컬 그리고 실업률은 어떻게 됩니까? 경기에 카운터 시클리컬 해가지고 역행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봐주시고 다음 답은 볼게요. 얘가 틀렸네. 그러니까 실업은 반대로 작동해요. 자, 경기 변동은 호황과 후퇴 확장. 좀 쪼잔하긴 해요. 죄송해요. 여기 보시면 호황과 뭐가 확장 국면이냐면 회복이 확장 국면이지. 여기 보시면 경제가 호황이면 이쪽에 해당하는 걸 거야. 이쪽에 해당하는 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회복 국면을 지나가지고 여기가 회복이죠. 회복 국면을 지나서 여기가 회복. 여기가 호황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다가 그걸 지나서 여기 이제 떨어져요. 여기가 이제 바로 어떻게 돼요? 약간 후퇴하다가 불황 이렇게 되죠. 얘가 후퇴, 내려막기를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불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쪼잔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확장 국면에 해당하는 게 이제 호황과 여기 회복이 같이 확장 국면에 해당하고요. 불황, 수축 국면에 해당하는 게 후퇴와 불황이다. 그거를 가지고 문제를 낸 거니까 답은도 틀렸습니다. 연결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라번 볼게요. 새 고전학파는 우리 세자에 담겨있는 뉴에 담겨있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맞아요. 합리적 기대를 하는 합리적인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어떤 목적 함수를 극대화한다라는 합리적 기대 공준과
또 모든 시장이 항상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시장 청산 공존을 기초로 경기 변동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세고전학파는 우리가 균형 경기 변동 이론이라 해요. 우선 케인즈 학파는 어떻게 봅니까? 자, 여기 정리해 보면 경기 변동에 대해서 케인즈 학파는 이 경기 변동은 말이야. 이게 불균형이야. 그래서 불균형 상태가 지속되면서 발생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얘기하고요. 반면에 고전학파는 어떻게 됩니까? 특히 세고전학파요. 세고전학파. 이용 가능한 정보를 모두 활용하는 세고전학파 입장에서는요. 이러한 경기 변동이라는 것은 균형 상태가 변하는 거야. 그래서 균형 상태가 변하는 균형 상태에서 또 다른 균형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균형 상태에서 또 다른 균형 상태로 이동하는 거예요. 상태로 이행하게 되는 걸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 그런다? 균형 경기 변동 이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균형 경기 변동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케인즈 학파는 불균형 상태가 변하는 그런 거를 경기 변동이라고 그랬고, 세고전 학파는 균형 상태에서 또 다른 균형 상태로 간다. 그래서 균형 경기 변동 이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나와 다가 이제 좀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실업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요게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미난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다음 보기 사건들이 차례로 발생할 때 물가, 실질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순서대로 짝지은 것은, 자, 우선 가번은요. 거시경제 균형은 H점이다. 그러니까 H점에서 시작하는 거야. 여기가 H점이에요. 그럼 살짝 그림을 그려볼까요? 얘가 AS고요. 얘가 AD 이렇게 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정부 지출이 감소했습니다. 정부 지출이 감소하면 총수요가 위축되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AD가 좌측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AD가 좌측 이동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엔 그러니까 이제 H에서 시작해. H에서 다시 시작하다가 좌측으로 이동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석유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색깔 다른 걸로 표현할게요. 석유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석유 파동이 일어나게 되면 네, 이걸로 하시죠. 그러면 이게 비용이 증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스트가 증가로 AS가 상방 이동합니다. 그래서 AS가 상방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AS가 상방이니까 다시 이게 이렇게 이동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러다가 다시 통화량이 증가합니다. 좀 색깔 바꿀게요. 통화량이 증가합니다. 좀 진한 녹색깔로 해야 되겠어요. 통화량이 증가했어요. 그럼 다시 얘가 어떻게 돼요? 총수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AD가 우측으로 이동하게 돼요. 자, 그러면 AD가 우측 이동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빨간 색깔이 다시 이쪽으로 좀 이렇게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그림이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뭐가 어떻게 변하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뭘 가지고 할까? 여기 보시죠. 처음에 H점에서 시작했어. 그 다음에 요거 정부 지출이 감소하니까 AD가 좌측 이동해서 여기요. F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HF 그냥 끝났네. 여기도 있네. HF 이렇게. 그 다음에 석유 파동 때문에 AS가 상방 이동하니까 여기로 갔어요. 그래서 B가 와야 되네. 여기 B 있고 여기 B 있고. 그 다음에 AD가 우측 이동했어요.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니까 AD가 우측 이동하면 얘가 우측 이동하니까 여기로 갔어요. 여기는 D, D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아셨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순서대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H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다음 4번 볼게요. 다음에 신문기사를 읽고 올바르게 서술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전염병으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당분간 위축되고, 그러니까 AD가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네요. 경제가 침체되는 거예요. 불확실성의 증대로 기업들이 투자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소비도 줄어들고 투자도 위축됩니다. 또 경제의 수요 감소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단순히 관광 산업의 매출에 감소하는 수준 정도로 그치지 않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추가적으로 원자재 시장에도 벌써 국제 유가를 비롯한 주요 광물 가격이 급격히 인하되고 있다. 그래서 또 실물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을 더욱 강하게 점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뭔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유가나 이런 것들도 자꾸 좀 떨어지고 광물 가격도 하락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좀 약간 보기 지문이 좀 애매하긴 한데 참고로만 봐주세요. 뭘 볼 거냐면 첫 번째, 소비가 감소하고요. 투자가 위축되고요. 그렇게 되면 얘가 바로 총수요가 좌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총수요가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면 AD가 좌측으로 이동하니까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여기가 Y고 여기가 P가 되는데 여기가 AS고요. 여기가 AD 이렇게 있는데 AD가 좌측으로 간다니까 AD가 좌측으로 가서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색깔이 뭐 비슷하네 두 개가. 이렇게 이동합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원자재 가격으로 광물 가격이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이게 비용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요. 유가를 비롯한 주요 광물,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그래서 AS가 이게 하방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자, 그러면 얘가 AS가 하방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럼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에 찍혀요. 근데 우리가 계속 했던 것처럼 얘가 하방으로 많이 이동하냐 조금 이동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물가는 확실하게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여기 보시면 얘가 이제 국민소득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면 감소할 수도 있고 그대로일 수도 있고 증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엄밀하게는 얘는 잘 알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문제가 좀 명확하지는 않은데요. 우선 첫 번째 보시면은 올바르게 서술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타냈어요. 답을 먼저 한번 체크해 볼까요? 다와라니까 먼저 다와라부터 볼게요. 실질 GDP는 감소할 것이다.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질 GDP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그대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떤 게 움직였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얘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틀린 거로 보시고요. 물가는 어떻게 돼요? 물가는 하락한다니까. 물가는 이렇게. 물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얘는 상승한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다와라는 이제 명확하게 틀린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요. 우리 피셔 가설 한번 생각해 볼게요. 피셔 가설의 피셔 방정식이죠. 피셔 방정식을 보시면 방정식에서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에다가 물가 상승률 이건데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그러면 명목 이자율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게 돼요. 실물시장에 이렇게 바로바로 잘 어떻게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그래서 많은 맞고요. 그 다음 실업률은 증가할 것이다. 지금 경제가 자꾸 위축되는데 초점을 맞추는 거니까 그래서 실업률은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만약 국민소득이 이렇게 증가하면 실업률도 약간 감소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실업률과 여기 나와 있는 실질 GDP 요거와는 조금 약간 애매해요. 그런데 위에 나와 있는 가번에 이제 포인트를 맞춰서 먼저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것도 사실은 굳이 따지면 뭐 틀린 거라 볼 수 있어요. 꼭 감안해서 좀 보세요. 총 공급이 감소한다. 이것도요. 우리 책에 봐보시면 공급이 우측이동하는 거잖아. 우측이동.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감소한다기보다는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증가할지 감소할지 알 수 없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문제 취지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와 라를 포인트로 했는데 그냥 좀 바꿀게요. 마만 맞고요. 가나 다라 다 이거를 정답으로 틀린 걸로 해서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셨죠? 취지는 그런 거예요. 신문기사의 취지는 이렇게 그림 그려서 하는 건데 약간 포인트가 거기 해설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포인트가 좀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아가지고 그래서 약간 문제를 바꿀게요. 그래서 답을 그냥 가나다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 5번 봅시다. 다음 신문기사를 그림에서 거시경제균형 2가 이동할 영역을 바르게 예측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총수요 총공급 곡선이고 처음 시작 자체가 이 균형점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총수에 영향 미치는 요인이 뭐가 있죠? 총수에 영향 미치는 요인들이 요거는 우리 이렇게 보세요. C, I, G 됐죠? 그 다음에 순수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 투자, 정부 지출, 그리고 순수출 이런 게 변하게 되면 총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하면 소비가 증가하거나 투자가 증가하거나 정부 지출이 증가하거나 자, 이거 좀 잠깐 정리 좀 해볼까요? 이거 풀어서 써볼게요. 풀어서. 순수출이라고 쓰지 않고요. 이거를 풀어가지고 수출 빼기 수입 이렇게 할게요. 수출 빼기 수입. 얘가 엑스포트인 수출, 임포트인 수입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출이 증가하거나 수입은 앞에 마이너스잖아. 그러면 총수요가 언제 증가합니까? 라고 하면 수입은 감소해야지 총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언제 총수요가 우측으로 이동합니까? 라고 하면은 총수요가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보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급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자, 공급이다라고 하면 이게 AS 곡선과 관련된 건데 이게 이제 생산함수랑 노동시장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산함수랑 그리고 이제 노동시장을 통해 가지고 어떤 관심사를 우리가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요. 뭔가 생산성이 올라가고 아니면 인건비 코스트를 나타내는 게 공급곡선이에요. 그래서 공급곡선은 코스트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만약에 코스트가 떨어지는 비용을 절감시키는 그런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코스트가 하락하면 하락시 AS는 하방, 비용이 절감되니까 하방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한번 문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국가 간의 소통 비용과 교육 장벽이 높아지는 신보호무역주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팬데믹이라는 전염병이 돼가지고 우리가 다른 나라로 이동도 잘 못하고 이렇게 돼서 신자유주의의 종말 이렇게 고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국가 간의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무역 장벽이 쌓이고 이동도 못하니까 관광 이런 것도 다 망가지고요. 진짜 나중에 보면은 야 파리 에펠탑 갈 때 막 VR 끼고 막 이제 간청 막 환상에 빠지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새로운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고 있어요. 관세 같은 거 올라가고요. 교육이 위축된단 말이죠. 자,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런 게 있어.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니까 우선 첫 번째는 수출이 감소하는 거야. 물론 수입도 감소하겠지만 수출국가 입장에서는 수출이 감소하게 되고요. 그런 결과 많은 거래, 생산, 투자, 현대자동차 생각해봐요. 미국이나 유럽에 수출을 막 하려고 그러는데 교역이 위축돼 버리면 투자 같은 거 내년에 더 많이 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수출 감소뿐만 아니라 투자도 위축돼요. 그렇죠? 소비도 감소합니다. 소비도 위축돼요. 등등등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네요. 이해 가시겠죠? 자, 다른 한편으로 또 봅시다. 로봇,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등과 같은 4차 기술혁명이라는 신기술의 발전이 우리나라 생산 네트워크를 더욱더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경영구조로 만든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생산과 관련해서 생산성이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비용이 절감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코스트가 비용이 하락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충격이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라고 하면은 코스트가 하락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S가 하방 이동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출, 투자, 소비 이런 게 위축돼 버리면 얘가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이런 게 올라갈 때 총수요가 우측 이동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AD가 좌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한번 요거 두 개를 나타낸 걸 한번 효과를 보게 되면 총 수요는 좌측으로 이동하게 돼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총 공급은 어떻게 된다? 비용이 절감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S가 하방 이동합니다. AS가 이렇게 하방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원래 균형점이 여기였었는데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로 가게 돼요. 그럼 요 균형점에 해당하는 위치는 어떻게 돼요? C 아니겠습니까? C? 오케이. 그래가지고 C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요, 경기 변동과 관련된 얘기를요, 총수요, 총공급 곡선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수요 측면의 충격과 공급 측면의 충격, 어떤 게 영향을 미쳤을 때 균형점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것을 간단한 그래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뒤에 이어서 문제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